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원미열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홍성예산 국회의원 홍문표입니다. 예, 홍성예산 말씀하셨는데요. 농촌 사랑의 대표주자 홍문표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장. 네. 통장에 대한 수당 지급 새로운 제안을 좀 내놓으셨는데 사실 이게 지난 6월 말에 민주당에서 당정회의 통해 가지고선 10만 원 이상 결정했어요. 근데 그때 결정했는데 홍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또 언급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언급이 아니라 제게 아주 되게 불쾌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미 얘기하셨던 거라 이 말씀이시죠? 네. 예.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법안화 우리 여기 최고위원님 같이 계십니다만 성안에서 상임위원회에 올려놓기는 보통 한 1년 걸리거든요. 네네.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전문가에 또 손을 빌려야 되고 이거를 1년 전부터 해서 우리 이 통장들 수급을 좀 올려줘야 된다. 예. 15년 동안 20년에 좀 20만 원에 묶여 있는 거는 2004년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된다. 모든 물가 상승이나 또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행안위원회 지금 심의 중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당정청 회의에서 이놈을 빼다가 마치 이거 민주당에서 정부가 한 것처럼 방망이를 쳐버렸어요. 10만 원 그리고 이건 지방 소위 세금으로 한다. 네네. 그런데 제 법안의 취지는 20만 원 인상이었고 그리고 국고로 해야지. 예. 지금 지방에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하냐. 이게 이제 법안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을 내는 사람과 상의 한 번 없이 또 계류 중에 있는 것을 그냥 무자비하게 집권당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하면은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민심을 들어서 법안을 만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날치기 당했다고 보는 건데 참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 결론은 저는 선거가 이제 한 9개월 남았잖아요. 네네. 이 전국에 한 1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9만 한 6천 명 되는데 예. 이게 내년 선거는 이제 눈앞에 보이지. 뭐 정책은 별로 만만한 게 없으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이 정책을 갑자기 당정청 회의에서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결정하고 지방비로서 이걸 해결하는 거는 제 법안하고는 영 안 맞는 거고. 네네. 그러나 일단 생색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잖습니다. 서른 의원님 좀 해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해명할 게 없어요. 예. 이장과 통장 수당 지급을 하려면은 예. 한 2,500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예. 1,640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예결에서 이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제 올해 해서 내년부터 예.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국비로 하느냐 뭐 지방비로 하느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규정상 기재부가 갖고 있는 규정상 이게 국비로 하기에는 곤란하다. 예. 지방비로 하는 것이 옳다. 대신 10만 원을 올린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이게 이장과 통장들의 수당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이건 좀 지나치다.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10만 원 올리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예.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야 10만 원, 20만 원 아니라 100만 원도 주고 싶죠. 그러나 국가 예산론이라는 게 그게 적절하게 써져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10만 원만 인상을 하고 다음번에 또 예산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또 올리는 쪽으로 예.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의원님 이거는 당에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1년 반 동안 공청회 토론할 때 민주당 한 사람도 안 오다가 이제 눈앞에 이제 선거 닥쳐오니까 이거 10만 원씩 준다고 당정청에서 방문이 두드리면은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뭘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 홍 의원께서 이게 애를 쓰신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잘하셨고 네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이게 이제 통장이나 이장들로부터 이게 항의를 받아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예. 15년 동안 묵고 놓은 일이 되느냐. 네네. 그래서 약속들 다 했으면 좋다 하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애를 쓰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네네. 또
이렇게 법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약속들 다 하고 하겠다고 약속들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고 있던 짐이었습니다. 예. 그걸 일정 정도 벗었습니다. 예. 홍 의원님께서 뭐 과정에서 열심히 뛰셨는데요. 피니시 라인을 서 의원님 쪽에서 좀 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다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플러스 정말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 될 국회 정상화. 지난번에 그 합의를 한 듯 하다가 그냥 또 2시간 만에 물거품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많이 국민들께서도 아쉬워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재협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재협상 없는 겁니까? 협상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시죠? 아니 합의문 들어가지고 다 완결됐는데 네네. 그걸 국회에서 야당이 안 되겠다 하면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합의를 왜 하죠? 예. 전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부에서 온갖 고생 끝에 합의를 해냈으면은 그건 의총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안 들어오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경원 이 대표나 한교안 대표 이걸 몰라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거든요. 방법이 네. 이것밖에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우리 원내대표도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한테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 우리 그냥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타협점이 양쪽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없다 가자. 핑계가 이제 들어와 그동안에 너무 밖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서 할 때다. 딱 타임은 맞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야당에서 안 하겠다고 지부가 했던 부분을 다 깨버리고 흔들어 놓으면 누구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국정 운영을 못 합니다. 여당이 참 이 생각 없이 이번에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재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 의총에도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홍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는 누가 뭐라 해도 안타깝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당에서 국민에게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인영 대표가 협상은 없다. 이것은 권력의 횡포입니다. 어떤 경우든 협상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라는 거는 그건 참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너무 독단적인 독선의 얘기다라는 거고 네네. 과거에 제가 사무총장을 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그 요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전국이 꽉 막혔을 때 홍준표 대표 오고 1대1로 영소회담을 해서 네네. 이 전국을 푸는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노력이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네네. 우리 그때 박영선 대표가 예. 협상을 해서 갖고 갔는데 의총에서 거부를 당했죠. 그렇게 해서 그게 한 20일 정도 딜레이 하다가 네. 나중에 또 극적으로 재협상을 해서 푸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혜가 지금은 필요할 때지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마치 협상 없다 이렇게 단절을 여당의 대표가 하는 거는 너무 전국을 푸는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상을 하고 난 뒤에 2시간 만에 안 하겠다고 털어버리는데 또 재협상을 하자면 뭐 협상하면 뭐합니까? 또 재협상하자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시 재협상한다고 응해주면은 아마 이인영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로부터 버텨내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국회가 도대체 뭐 하냐. 이거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게 뭐 절체절명의 명령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2달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공전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결과를 냈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라는 걸 전혀 도외시한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잘했구나. 그럼 이제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에서 어처구니 열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야당도 아닙니다. 일부 야당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일부 극소수의 강경파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 야당에 유리한 것이냐.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정치라는 게 물러날 때 물러나고 진격할 때 진격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앞으로 돌격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무슨 전쟁하냐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타협할 때 타협하고 합의할 때 합의해야 되는데
적절한 순간에 타협을 해냈는데 불구하고 그걸 다시 깨고 앞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어떻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지금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에서 지금 서른 최고위원 얘기대로 이인영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의 한 분인 바로 서른우리 최고위원도 네네. 협상 없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예. 어제 그 다른 당인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냥 제재 협상도 해야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협상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몇 시간 전에 한 것을 몇 시간에 뒤엎으니까 그런 신뢰도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뭔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건 풀자. 그리고 협상은 뭐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지도부의 한 분이 방송에서 이인영 대표보다 한술 더 높은 강도로 없다라고 하면은 참 이 정치가 이러면 국회 결국은 해산해야 되는 겁니다. 딴 방법이 없잖아요. 국회를 해산하지 않은데 그건 뭐 헌법상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딴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법이냐면은 나경원 원내대표나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 전체 의총 결의로 우리가 이게 번복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사과한다. 여당에게도 죄송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이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하자.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재협상하자? 그럼 협상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또 우리가 의총 열어가지고 우리도 재협상하자 하면 이게 어디 끝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협상합시다. 이러면 얘기가 되죠. 그런 절차도 없이 어떻게 재협상을 합니까? 국민이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한국당은 조건부 특위 연장 관련해서 특위 연장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선별적으로 상임위원회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뭐 당당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을 푸는 데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라면은 그래도 국민 대통령이 여기에는 좀 결단을 해줘야 돼요. 영수회담을 하든 뭘 하든 한번 해서 이걸 풀자. 뭐 과거는 그랬어도 이런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이 전국을 푸는 어떤 대통령의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지금 특위 연장 문제는 그러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그냥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킬 협상을 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협상 안대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협상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대로 차근차근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된 내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니까 그럼 국민들이 저 볼 때는 합의해놓고 못하겠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합의를 하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합의를 번복하고 싶으면은 그게 따르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 절차라는 것은 의원들이 국민 앞에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나 이 합의는 우리가 지켜내기 힘드니까 다시 하십시다. 뭐 이런 절차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슈는 좀 바꾸겠습니다. 이 사과 문제 국회 정상화했다는 부분은 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가장 관심사였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목선이 삼척강 입항한 문제를 놓고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입장 변함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여야가 똑같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여야가 대치해서 왈가왈가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 저는 특검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체의 안보 문제를 우리 스스로 너무 깊게 논의하다 보면은 결국 국가에 상처만 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하나의 우리 자화상 아닙니까? 공군, 해군, 경찰 다 있는데 심지어는 밤에 개미 새끼 하나 겨어나가는 것도 다 발견할 수 있는 첨단의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우리가 발견 못하고 지금에 와서 처음에 얘기한 거, 두 번째 얘기한 거, 세 번째 얘기한 거 다 각각 달라버리면은 국민은 불신을 하고 혼란스럽죠. 이것을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힌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처음부터 말씀 잘못 드렸다 불찰이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북 관계라는 건 묘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첫째는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경계태세가
느슨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아무리 작은 목선이지만은 목선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3층까지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까지 몰랐다라는 게 몰란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예. 그건 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태세다 안보 태세다 이 점은 지적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뭐 숨기고 하겠다. 숨겨서 뭔 덕이 있겠습니까? 또는 다른 사실을 얘기했다면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숨길 이유가 없고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안보 관계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히 지금 남북 해빙을 기대하면서 대화를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겠다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이제 양해를 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내렸었던 상황이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문제에서는 방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